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몇 번을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악성 뇌종양 중에서도 악성 뇌수막종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뇌수막종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전체 뇌수막 중에 90% 이상은 양성이라고 해서 너무나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과 너무 좋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하고 연락 돌리고 그랬었는데, 조직 검사를 확인하고 나니 저는 악성 상등급 뇌수막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전체 뇌수막종 중에서 1%에서 3%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나쁜 녀석이에요. 한 분 한 분에게 악성이라고 연락드리기가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찍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은 제가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적잖이 충격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건 제가 지금 충분히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성우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수정을 조금 했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유라를 대리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하의 내용을 가까운 분들께 알립니다. 먼저 마음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끝까지 차분히 읽어주시면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치료 절차. 본인은 5월 29일 병원으로부터 수술 결과 악성 뇌수막종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조속히 내원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6월 4일 아산병원에 방문하여 앞으로의 추가 치료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안내받은 치료는 크게 3단계입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후 3, 6개월 주기로 MRI 추적 검사를 진행하며 추적 검사에서 재발이 발견될 경우에만 추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일 5월 22일로부터 4, 6주 뒤에 시작해 6주에 걸쳐 총 30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치료는 병이 재발하지 않는 한 다시 받지 않습니다. 치료 주기와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대략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명과 예후에 관하여 조직검사 결과 병명은 아나플라스틱 메닝조마, WHO 3등급의 악성 뇌수막종입니다. 가까운 전문의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악성 뇌수막종은 뇌 안쪽에서 생기는 다른 악성 뇌종양과 달리 뇌의 겉부분에 생기는 병입니다. 악성 뇌종양으로 널리 알려진 교모세포종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건강 유지에 관건이 되는 병입니다. 또 다른 악성 종양과 달리 젊은 환자에게 생기더라도 전이율이 높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가까운 분들이 재발 가능성을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부드리는 말씀. 가족과 가까운 분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또 그 걱정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올 부담과 피로를 덜기 위해 몇 가지를 간곡히 청합니다. 첫째, 인터넷 포털이나 AI에서 악성 뇌수막종의 완치율이나 생존율과 같은 통계를 너무 찾아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수치는 대체로 100명도 안 되는 적은 표본으로 산정한 것이고 그 표본조차 65세 안팎의 중간 연령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통계는 국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은 표본이라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기에 의미 있는 수치로 보기 어려워 불필요한 걱정만 키울 뿐입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이유를 전문의의 소견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개별 환자의 완치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좋은 의료기관에 닿을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되는 통계는 연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악성 뇌수막종 환자를 합친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의 사례나 방사선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고령 환자, 합병증을 가진 환자의 사례까지 모두 섞여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수준 높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33세입니다. 뇌수막종 환자의 평균 연령인 65세보다 훨씬 젊어 회복력도 월등히 좋은 편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 본인과 같은 30대 초반의 악성 뇌수막종 환자는 전 세계에서 그 수 자체가 지극히 드물어 본인과 유사한 여건의 환자는 해당 통계에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통계로 본인의 상황을 가늠하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일 뿐입니다. 소견을 구한 전문의 역시 생존율이나 완치율 같은 통계 수치는 두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전문가들이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통계적 분석을 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달리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치명률마저 대단히 높아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즉, 치료법이 있으며 치료를 이겨낼 의지가 있는 환자에게는 그런 통계가 예후나 완치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섣부른 위로의 말씀이나 병에 대한 추가 질문은 삼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난 22일 받은 뇌 궤두술의 여파에서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섣부른 위로의 말씀에 답하거나 추가 질문에 응대하다가 감정적으로 격해지게 되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뇌수술 후 핵심은 절대적인 안정과 뇌학 삼승을 막는 것입니다. 환자가 울게 되면 수술 직후인 뇌혈관의 뇌압을 상승시켜 회복이 더뎌지거나 심할 경우 수술 부위가 덧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악성 뇌수막종이라는 사실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지면을 통하여 최대한 상세히 적어 미리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이상은 본인도 더 말씀드리기 버거우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걱정하시는 마음은 본인과 전화로 가벼운 수다를 나누어 주시거나 이따금 방문하셔 산책에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본인이 치료를 견딜 정서적, 육체적 힘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 예후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치료를 감내할 체력입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올 수 있는 걱정보다는 따뜻한 지지와 함께 본인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보탬이 될 믿음과 응원을 더하여 주신다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악성이라고 진단받은 직후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끼는 주변인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고, 부담감을 안은 채 설명을 반복하다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더 나빠지지 않을지 염려되어 본인을 대리하여 안내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시간 동안 악성 뇌수막종을 직접 조사하고 가까운 전문의에게 물어 답을 들은 사람으로서 저는 본인이 반드시 완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곁에서 최대한 힘을 보태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걱정보다는 믿음과 따뜻하고 꾸준한 관심,
사랑으로 본인이 건강을 되찾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유라를 대리하여 친구 조성우가 쓴 글을 수정하여 올림. 사실 악성으로 진단받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뭐였냐면, 내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지독한 계획형 ENTJ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목표를 새로 세운 게 뭐냐면 유튜브 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유튜브에서 악성 뇌종양을 진단받은 환자가 얼마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자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제가 그냥 스트레스성 두통, 이석증 같은 어지럼증,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인 줄 알았던 이 저의 그냥 흔한 현대인들의 증상이 뇌종양으로 밝혀지기까지의 이 드라마틱한 과정들도 들려드리고 싶고요. 하루에 1시간도 못 잤던 아산병원에서의 그 이변 병동 썰 같은 것도 들려드리고 싶고, 또 지금 현재 되게 힐링하면서 보내고 있는 요양병원에서의 생활 같은 것도 이제 좀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젊고 건강한 나이에 빨리 발견을 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른 암세포들처럼 뇌종양이라는 게 젊다고 해서 빠르게 전이가 되는 질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얘가 더 번지기 전에 젊은 나이에 이걸 빨리 발견해서 수술로 최대한 제거를 잘했다라는 거에 너무 1차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2차적으로는 또 수술 부작용이 적다. 뭐 정말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막 손발의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정신이 너무 명료하고 좋은 상태로 회복력이 빠르다는 것에 2차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의료 선진국에 태어나서 이 뇌종양 수술 1위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평생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 점이 저는 정말로 너무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회복이 너무 빠르다고 설레발을 쳐놔서 면회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다가 사실 이런 무거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오시는 발걸음이 좀 무거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 여기에서 하루하루 정말 너무 바쁘게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치료도 시간 따라 받아야 되고 시간대마다 해야 되는 막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정신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이제 놀러 오시는 거 저는 환영입니다. 하루에 한 명의 면회를 받아서 수다 떠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게 뇌 회복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도 제가 길게 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조금 많이 보면 뇌에 스팀이 좀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톡이나 문자보다는 손으로 하는 아날로그적인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거나 아니면 뭐 같이 뭐 만들기 같은 걸 한다든지 뭐 보드게임 같은 것도 좋고요. 물론 너무 어려운 보드게임은 뇌 과부하가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회복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뭐든지 다 좋아요. 좋고 같이 이제 면대면으로 하는 활동들을 같이 오셔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는 우시면 안 돼요. 제가 남이 울면 무조건 같이 따라오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는 마음으로 오셔서 평소처럼 즐겁게 수다 떨다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유튜브를 개설하는데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거였어요. 언젠가는 아이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사실 유튜브 개설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많은 고민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유튜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면 언젠가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까지는 최대한 좀 아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짧은 교직 생활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도 어른들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어른들은 싸우면 오래 가지만 아이들은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처음에는 충격받겠지만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조금만 더 이기적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남들한테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저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더 저를 위해서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응원 해주시고 같이 이야기하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직접 봐요. 안녕.